오늘 이야기는요, 닉네임 뚜기아빠님 지인분께 일어났던 일입니다. 좀 무섭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평범한 물건들로 인해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뚜기아빠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 지인분의 이야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늦은 나이에 와이프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결혼 2년 차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 남편분이 이제 잠을 깼어요. 잠을 깼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와이프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남편이 뭐 과음을 하거나 또 일을 조금 뭐 많이 해서 힘든 날 같은 경우는 코를 살짝 골거나 그다음에 좀 뒤척이는 잠버릇이 조금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와이프분은 이제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서 잠을 청하셨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작은 소리로 TV를 켜고 잠을 청하셨대요. 그럼 이제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집중해서 고요한 상태로 들으면 벽 너머로 텔레비전 소리가 살짝 들리고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고 다시 주무셨다고 해요. 근데 그날은 그렇게 해도 TV 소리가 안 들리고 뭔가 와이프가 집에 없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거실로 나가보셨대요. 근데 거실에도 없고 뭐 작은 방에도 없고 또 그 화장실에도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바로 휴대폰을 찾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 폰이 이제 무음으로 돼 있었는데 침대 맡에 있는 와이프 쪽에 있는 협탁 위에서 불이 탁 켜지면서 휴대폰이 막 켜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옷을 이제 챙겨 입고 1층으로 내려가 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집은 그 신축 빌라거든요.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 요즘 신축 빌라에는 다 무인 택배함이 있는데 그 무인 택배함 근처에 인기척이 나서 딱 가보니까 와이프분이 거기서 쪼그려 앉아 계시는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이 가셔가지고 그 와이프분한테 걱정했잖아, 왜 여기 나와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남편을 쳐다보는 와이프분의 눈에 동공이 풀려 있고 느낌이 이상해서 그 남편분이 본인의 휴대폰 플래시를 켜가지고 와이프 얼굴을 이렇게 확인을 했대요. 그러면서 빛을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동공이 딱 돌아오면서 와이프분이 이러는 거예요. 오빠 왜 여기 있어? 엄청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와이프분을 이제 진정시키고 집으로 올라와서 얘기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혹시 결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이프분은 그런 적은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본인들끼리 어떤 결론을 내리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분이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혼하셨기 때문에 자연 임신이 조금 힘드신 상태였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동거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부터 피임은 안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난임센터를 다니고 있는 중이었고 또 시험관 아기도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시험관 아기를 하게 되면 여성분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낸 거죠. 당신이 요즘 갑자기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받아서 이게 약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나서 근데 또 그날 이후 또 그런 증상은 없었대요. 그러다가 딱 보름 지나고 나서 또 새벽에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깨보니까 또 와이프분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다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는데 이번에도 그 와이프분이 무인 택배함에 또 그 옆에 쭈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와이프분이 그때처럼 또 약간 풀린 눈으로 혼잣말을 막 하더래요. 왜 아직 안 와? 올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지? 라고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이제 남편이 와이프를 이제 흔들어서 정신을 차리게 한 거죠. 그 와이프분이 거기서 또 정신이 딱 돌아오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긴 걸 알고 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을 설득을 했어요. 일단 정신과를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자. 그렇게 하고 이제 와이프분도 이제 이게 심각하다는 거를 본인도 조금 알았는지 가기로 하고 정신과를 그 다음날 갔는데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말하는 거는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말 그대로 그냥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이제 갑자기 목류병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신안정제를 처방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난임 시술 받는 거를 조금 이제 미루기로 잠시 멈추기로 하셨대요.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는 분들 중에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뭐 무당이나 귀신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도 많고 좀 빠삭하신 분이어가지고 한번 이제 넌지시 여쭤본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게 목유병이 아니고 뭔가 네 와이프 안에 어떤 다른 존재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아니면 무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 무당들이 이제 신내림 받기 전에 거부하면 이렇게 생기는 그런 무병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기 친구가 얼마 전에 신내림을 받고 박수가 된 친구가 있대요. 박수무당이.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잘 보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하기가 좀 뭐해서 이제 먼저 이제 무당을 만났대요. 무당을 만났는데 이제 무당이 자기가 봐도 무병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어떤 존재가 와이프 몸 안에 잠깐 들어갔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와이프가 요즘 마냥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무당을 어떻게 만나기로 했냐면 이제 그 박수 무당을 무당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렸을 때 친하게 지냈던 동네 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식사 자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밥을 먹는 자리를 만들자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와이프분한테 얘기하니까 그 와이프분은 그래 뭐 좋아 뭐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뭐 길게는 설명 안 하고 그냥 어릴 때 동네에서 친한 형인데 그냥 한동안 연락이 안 되다가 연락이 됐어. 근데 나 결혼했다고 하니까 자기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괜찮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속 날이 돼서 셋이서 이제 밥자리를 갖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박수랑 통화를 하는데 박수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런 존재는 안 보인대요. 그럼 가능성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귀신일 수도 있다. 그 귀신이 지방령이라서 집 밖을 못 벗어나니까 아마 식사 자리까지는 못 따라온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내 입으로 얘기하기 좀 뭐한데 어쩌면 당신 와이프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 이유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집에 또 그런 귀신이 없다면 두 번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무당을 이제 집에 부르기로 하고 작전을 이제 짠 거죠. 그 처제가 있는데 처제한테 부탁해서 언니를 데리고 밖으로 좀 놀러를 나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와이프가 오랜만에 또 아울렛 같은 데 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용돈도 넉넉히 뭐 지워 보내고 뭐 카드도 주고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됐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질 쯤에 그 박수무당이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왔는데 박수무당이 이제 집을 한 바퀴 싹 둘러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 귀신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사람 몸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그런 원한이나 그런 기운을 가진 귀신은 안 느껴진다. 그러니까 진짜 목유병이 아니면 당신 와이프가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그때 예고도 없이 와이프가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냥 보니까 동생이랑 그 아울렛에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화나가지고 혼자서 그냥 동생 차를 안 타고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그냥 와버린 거라 그러더라고요. 집에 들어오니까 이제 서로 이제 구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박수가 얼굴 표정이 저기 싹 어두워지더니 남편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민철이면 민철아 나 좀 큰 길까지만 같이 좀 데려다 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남편은 이제 뭔가 느낌이 와서 네 형 하고 이제 따라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밖에 나가자마자 1층에 딱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그 박수 무당이 남편의 팔을 잡더니 빠른 걸음으로 큰 길 쪽으로 막 걸어가면서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가방이야. 남편이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박수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가방에 원한을 가진 강력한 귀신이 붙어있어. 우리가 밥 먹은 날 네 와이프는 다른 가방을 메고 왔잖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내가 처음에 너네 집 갔을 때 그때도 가방이 집에 없었잖아. 그래서 안 보였던 거야. 집에서도. 아주 젊은 여자가 가방 맨 그 팔 쪽에 딱 붙어서 날 무섭게 노려봤어. 내가 박수인 걸 안 거지. 그리고 보름마다 그랬던 거는 보름달이 뜨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서 그랬던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와이프를 집에 가서 달래고 재우고 나서 담배를 한 대 피려고 1층에 나왔을 때 하늘을 봤는데 그때 보름달이 되게 밝았던 기억이 나더래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가방 이야기거든요. 네.
가방은 사실 남편이 이제 부재 물건을 떼다 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중고거래 어플이나 뭐 중고거래 사이트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명품, 정품을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2달 전에 이분이 이렇게 작업을 하시다가 물건 속에서 처음으로 샤넬 정품 크로스백이 나왔고, 그걸 이제 와이프한테 자랑을 하니까 와이프가 좀 그걸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가방 세척하는 업체에 맡기고 그걸 와이프한테 선물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가 말하는 거는 아무래도 나를 노려보던 그 여자가 그 가방의 원래 주인이고, 아마 가방을 산지 얼마 안 돼서 어떤 식으로든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가방에 붙은 귀신을 달래는 방법밖에 없다. 그 가방을 우리 집으로 가지고 오고 거기서 제를 지내고 그 원원을 달래고 원 없이 이승을 떠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와이프가 이제 외출을 한 날에 그 가방을 들고 가서 간단하게 제를 지냈대요. 그 이후로 뭐 그런 증상이 없길래 안심을 했는데 계속 그런 가방을 가지고 있기가 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는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 저거 정품 아니야. 사실 저거 정품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샤넬만큼은 아닌데 당신한테 미안하니까 이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가방 새 걸로 하나 사줄 테니까 저거 그냥 갖다 버리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가방이 정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이렇게 깨끗하고 좋으니까 계속 맨다고 했는데 뭐 엄청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해서 와이프도 이제 설득을 당했고 그거를 이제 들고 자기가 걸어서 갈 수 있는 최대한 먼 거리를 가서 헌옷수거함에다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게 찾아봤대요. 그 가방 안에 네일 이게 있었대요. 네일샵 그 쿠폰 도장 있잖아요. 샤넬 정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흔할 수도 있지만 젊은 분이 그렇게 하고 나면 알거든요. 여자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봤대요. 그 네일샵에. 그 네일샵에 전화를 했는데 그 네일샵에서 얘기하는 게 누군지 안다고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니까 자기도 그냥 잘은 모르는데 친구분이 같이 거길 다녔는데 친구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물어봤는데 졸음운전 하는 차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택배 기다리고 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옷을 사면 가방을 사면 그에 맞는 옷이랑 가방 구두나 이런 거 다 사거든요. 가방 사놓고 자기랑 어울리는 그 옷을 주문해놓고 그 옷이 오는 사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그 가방은 누가 봐도 갖고 싶은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뚜기 아빠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살면서 중고 제품을 많이 써봤는데 단순 물건으로 인해서 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행히 현재는 별탈 없이 지낸다고 하시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뚜기 아빠님 사연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